테슬라 코리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응답이 계속 없으면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달 전쯤에 테슬라의 BMS A079 오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영상으로 다뤄드렸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건 뭐냐? 첫째, 아직 원인을 모른다. 둘째, 테슬라 본사나 테슬라 코리아 모두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셋째, 여전히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와 다른 건 뭐냐? 첫째, 정부 차원의 경고가 방금 보신 것처럼 나왔고요. 둘째, 국내에서도 관련 문제 현황이 집계됐다는 것. 셋째, 신형 모델 Y 주니퍼에서도 이 오류가 보고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국내에선 이 BMS A079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정부에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보조금 중단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유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아, 리스료가 잘 안 내. 리스료. 한번 해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있잖아. 2개월 할 때 약간 진심을 담아야 돼, 가슴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BPD 오토를 앞에 살짝 넣어가지고 풀로 해봐. 오케이. BPD 오토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굿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어디가? BPD 오토?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단 거겠죠. 여기에 국토부는 강제 리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게 국내에서 테슬라를 살 때 가장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이 580만원 정도 되고요. 못해도 대부분이 300만원 이상은 받기 때문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라는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을 정도란 거죠. 그럼 도대체 BMS A079가 무슨 오류인 거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오류가 뜨잖아요. 그럼 차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과부하와 화재 위험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안전 모드를 실행하고요. 이것 때문에 배터리 충전량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차를 더 이상 타지 말고 서비스 센터에 맡겨두라 이거죠. 그럼 이 문제가 국내에선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테슬라 코리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오류가 발생한 차량 대수는 4,351대에 달하고요. 오류 발생 건수는 4,637건에 달했습니다. 왜 차량 대수보다 오류 발생 건수가 많은 거냐? 간단합니다.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린 거죠. 실제로 오류가 한 번 발생한 차는 4,086대였고 두 번 발생한 차도 245대나 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모델 Y가 오류 건수도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모델 3가 1,705건으로 두 번째, 그 뒤로 모델 X와 모델 S 순으로 오류 건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차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차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발생 비율입니다. 일단 연도별 발생 비율을 보면 전체 오류는 약 65%인 2,991건이 2021년형 모델에서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 중 모델 Y는 1,944건, 모델 3는 1,04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식 모델 Y 중에 이 문제가 발생한 차는 무려 22%에 달했고 모델 Y는 12%나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는데 나머지 모델들은 발생 비율이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2019년식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 모델 X는 오류 발생 비율이 무려 74%나 됐고요. 모델 S도 같은 해 기준으로 62.5%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거고 그냥 넘길 만큼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란 거죠. 여기에 또 구형 모델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모델 Y 주니퍼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 자체만 봐도 심각한데 차주들이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새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게 아니란 거, 그리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한다는 겁니다. 미만 배터리, 그러니까 이 오류가 발생하면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해준다는 건데, 이게 뭐 아이폰처럼 작은 스마트폰 같은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연기관차로 치면 고장난 엔진을 새 엔진이 아닌 수리한 엔진으로 교체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실제로 이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406대의 차들은 미만 배터리로 교체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주행거리가 감소하거나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까지 드러나면서 대응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정신 나간 대응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보증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물론 보증기간 내에 발견돼도 미만 배터리로 수리해준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보증기간이 넘어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수리비만 3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런 걸 보면 테슬라를 무서워서 어떻게 타겠어요. 두 번째는 원인과 해결책 관련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해외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서 국내에서 이슈가 된 건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BMS A079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거다, 이런 내용 들어본 거 있으세요? 이건 대중들이 정보 탐색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이 BMSA 공축을 하는 코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왜 생기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명확한 게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선 이 차를 왜 사야 하는지, 사서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일반 차주들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정부 기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거든요. 여기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는데 조사가 시작됐으면 우리 기관에서 테슬라 측에 자료를 요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 조사만 수개월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조사랑 소통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테슬라 코리아에 기술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이걸 수입사가 미국 본사에 문의하고요. 영문으로 된 답변이 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국어 번역 공증을 한 다음에 회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 하나가 오가는 데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신뢰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신뢰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신품으로 교체해 주지도 않고 그 뒤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대요. 회사에선 원인도 제대로 안 밝히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이 브랜드를 사고 싶을까요? 만약 현대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미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걸요. 앞으로 발생할 일들도 문제인 게 테슬라의 경우라면 FSD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FSD를 추가했어요. 규제도 풀렸대요. 그런데 BMS 문제 같은 것도 제대로 책임을 안 진대요. 이런 걸 보면 FSD 같은 걸 마냥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BMS 관련 오류도 제대로 책임을 안 지는데 차가 100%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 이걸 제대로 책임질까요? 이런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원인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걸로 봐선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는 건 거의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 리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ICCU 사례랑 비교할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 ICCU 관련 문제는 최근까지도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CU는 리콜이 되면서 BMS A079는 왜 리콜이 어렵냐? 간단합니다. 안전 관련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콜 기준이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의 ICCU 같은 경우는 12V 충전이 중단되면서 주행력 상실로 이어졌던 문제잖아요. 주행 중에 출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문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전 위험이라는 게 명확하게 적시됩니다. 즉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냥 보호 모드가 작동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충전 상한이 50%로 제한되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거지 주행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준대로면 보조 성능 저하 정도로만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고 위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즉각 리콜 내지는 강제 리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어이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리콜 센터에도 보면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국토부 장관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요. 여기서도 걸림돌이 존재하는 게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을 보면요. 제작 수입자는 결함을 알면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 비이행된 국토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한 대로 안전 문제 또는 사고로 즉각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명분으로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인정돼야 국토부 장관이 강제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예비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이건 안전상 문제가 맞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리콜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리콜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이런 걸 보면 법 개정도 시급해 보이죠.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같은 파워트레인, 전기차는 배터리나 관련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혹시나 대중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더라도 반박할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나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서 판정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 제출 의무도 명시해 두면 좋죠. 만약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진단 코드나 배터리 시스템 로그 기록 같은 걸 대중에 공개하진 않더라도 조사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 기관에서도 좀 더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한국에서만 유난 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노르웨이에서는 배터리 충전과 주행거리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보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은 주행거리 과정 논란과 소송 같은 걸로 비판과 판결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대응이나 소통 방식과 관련한 불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고요. 이미 보조금과 같은 행정 경고뿐만 아니라 안전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